현재까지 프리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김민재다. 미넨이 5천만 유로라는 거금을 들여 그를 영입한 이유를 보여줬다. 김민재가 공을 치고 달리자 일본 선수들은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190cm가 넘는 신장에 이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칙이다.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수비수가 등장했는지 모르겠다. 그가 독일 선수가 아닌 한국인이라는 게 아쉽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합류한 김민재의 프리시즌 활약이 현지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현지 팬들은 보통 자신의 경기만 챙겨보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빅클럽에 속해 있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요.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 건너올 때만 해도 나폴리 팬들은 자신들의 레전드 센터백인 쿨리발리를 떠나보내고 그 대신 중국 리그 출신의 3류 센터백을 데려왔다며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세리에 리그를 제패하며 이곳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괴물 공격수를 자신의 눈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데요. 의심하고 있었던 나폴리 팬들은 고작 입단 1개월 만에 김민재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적하자마자 나폴리를 33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끈 김민재는 한 시즌 만에 나폴리 역대 레전드 라인에 올라섰습니다. 축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저번 시즌 김민재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센터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나폴리 팬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김민재라는 선수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럽 현지 팬들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나폴리가 비록 저번 시즌 세리에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유럽의 명문 빅클럽이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여전히 유럽 현지 팬들에게 중소클럽 취급받고 있는 나폴리에서 이적해온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같은 엄청난 메가 클럽에서 주전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 경기에서 첫 출전은 김민재는 고작 45분의 퍼포먼스만으로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아시아 투어를 위해 일본에 방문한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29일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비록 상대는 일본 리그 출신의 약팀이지만 정규 시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투엘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주전 선수들을 투입시켰는데요. 자말 무시알라, 리로이 사네, 알폰소 데이비스, 그나브리, 키미와 같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고, 김민재는 벤자민 파바드와 함께 센터백 듀오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선발 경기는 김민재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뮌헨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경기장을 밟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나폴리 팬들이 김민재의 첫 경기를 보고 쇼크에 빠졌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는 정신나간 피지컬로 일본 수비수들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센터백인 김민재가 하프라인 뒤에서 붙어 달려와 마치 윙포워드처럼 왼쪽 측면을 부숴버린 뒤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은 이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였는데요. 심지어 크로스마저 날카롭고 정확하게 동료 공격수를 향해 올라가 이 장면을 지켜본 투엘 감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김민재는 유럽 무대에서도 최정상급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라면 김민재와의 경합에서 쉽게 승리하지 못하는데요. 특히 이날 상대했던 일본 리그팀인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신체 능력에 있어 굉장히 왜소한 팀이었고, 같은 아시아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체격과 피지컬 차이는 김민재의 활약상을 더욱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정교한 테크닉으로 공을 열심히 지켜내고 드리블을 시도해봤지만 김민재의 뛰어난 반응 속도와 경합에서 번번이 나가떨어지는 장면을 보였는데요. 이날 김민재는 전반 45분을 소화한 뒤 교체 아웃되었고, 아직 몸 상태가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오지 않은 약간의 몸이 무거운 상태로 경기를 소화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서 키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김민재의 실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뮌헨 팬들은 앞으로 뮌헨의 주전 센터백 라인은 무조건 김민재와 데리흐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우파메카노가 이번 프리시즌 맨시티와의 매치에서도 또 다시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뮌헨 팬들은 큰 경기에 약한 새가슴 우파메카노를 벤치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최악의 수비수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 믿고 있었던 게 어이가 없어. 우파메카노는 분데스리가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아니야. 특히 홀란드 같은 공격수에게 완전히 먹잇감이 되지. 뮌헨은 우파메카노가 있던 없던 리그에서는 우승이 보장된 팀이야. 하지만 챔스에서 우승하려면 더 뛰어난 수비 라인이 필요해. 이번에 김민재를 데려온 것은 근 몇 년간 뮌헨 보드진 최고의 영입 성과야. 이걸로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완벽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게 됐어. 만약 여기서 해리 케인을 데려오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트래블을 꿈꾸는 유럽 최강의 팀을 탄생시킬 수 있을 거야. 김민재의 첫 경기를 지켜본 투엘은 인터뷰를 통해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원래 투엘은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었으나
전 소속 클럽인 첼시에서는 끔찍한 중원과 빈약한 전방 골결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내린 뒤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넨으로 건너온 투엘에게 있어 김민재와 같이 넓은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힘과 스피드를 가진 센터백은 전술의 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재 영입에 있어 투엘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만큼 이번 시즌 투엘이 김민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김민재의 챔스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